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영화다운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고 영화다운 영화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에 모든 어떤 플롯들과 뭐 앵글들, 그러니까 고민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형식적으로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찍어야 하는 어떤 구조적인 앵글들이 아닌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계산적이고 고민이 담겨 있었던 영화라고 많이 느껴져서 영화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굉장히 반가웠던 영화이고 내용적인 건 조금 뒤에 관객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제 의견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예, 동민 감독님과 태우 배우님께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조커처럼. 예. 저기 마이크 나오시죠? 네, 나옵니다. 예, 저기 일단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장손을 쓰게 되셨는지, 이 내용은 혹여나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많이 얘기한 지점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 한 20살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른들끼리 아주 사소한 돈을 가지고 재산 다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되게 우리 집의 치부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이를 조금씩 먹을수록 제 친구들 집안도 그런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나이가 조금씩, 아직도 어리지만 조금씩 먹어가면서 제가 되게 괴물 같다고 생각했던 어른들의 모습이 사실 나한테도 있고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거를 이해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표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정민이라는 연출자의 첫 작품은 굉장히 영화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영화적인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하다가 그 결과물이 지금 장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영화를 보면서 맞아,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셨을 적에 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좀 지나간 감성인 것 같아요. 여기 혹시 지금 20대 초반 분들도 와 계신 분 계신가요? 꽤 오셨네요. 꽤 오셨네요. 어떻게 잘 공감이 되던가요? 그래요? 그러셨어요? 아니셨나봐요? 조금? 또 공감이 많이 되시던가요? 이게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인가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조금 예, 일단 다음. 그리고 이제 우리 강태우 배우님, 사위로서 그 영화에 참여하셨을 때 어떤 느낌으로 찍으셨는지, 원래 저렇게 본인도 대가족의 그 가족 관계도가 있으신가요? 그 사위 역할을 처음 제안해 주셨을 때 저는 경상북도 포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과 동양이어서 저희 외가가 다 대구라서 이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저희 집도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가도 친가도 좀 콩가루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저 영상 찍으신 분은 없죠? 해주세요. 네, 이제는 보지 못하고 있지만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 영화를 촬영했었고 사위 역할을 주셨을 때도 제가 만난 모든 사위들을 다 생각해봤었을 때 모든 사위들이 말이 없더라고요. 조용히 밥도 많이 먹고 시키는 일 잘 하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강태우 배우를 처음 알게 된 게, 그러니까 얼굴을 보게 된 게 아마 어디 뒤풀이였나 영화 자리였는데 배우전이었구나. 그러니까 강태우 배우의 태도가 너무 싹싹하더라고요. 그 사회적인 그 IQ가 너무 높은 사람이잖아요. 시선이 되게 눈치를 잘 보고 뭐 싸바싸바라는 게 아니라 되게 기민하더라고요. 저분은 되게 예민하지만 사회적인 거를 되게 잘하신다. 그 인상만 있고 저는 사실 그게 제가 생각했던 제호 캐릭터와 굉장히 비슷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육체적으로도 임꺽정 같은 사람. 네. 하지만 되게 서글서글하게 닮은. 그래서 강태우 배우가 약간 멋있게 나오려고 살을 빼려고 하면
제가 피자나 치킨 보내주시고. 살 빼면 안 된다. 아니, 네. 당신은 인격정이어야 한다. 네,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예. 제가 감독님께서 처음 시나리오를 주셨던 그 시간이 경표 씨랑 우라카이 하루키 찍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제가 JTBC에서 뭐제 전체 관람가 재관람가라는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편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같이 출연도 하고 출연도 제가 프로듀서도 하고. 예, 영화의 프로듀서. 그래서 그때 휴차 때 주신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목포에서 네. 읽었죠.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꼭 하고 싶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처음으로 캐스팅을 해준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또 의미 있는 작품이라서 박수를 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보통 시나리오를 드리면 빨라도 한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검토를 하시고 1시간 반 만에 연락을 주시고 너무 하고 싶어서. 배우의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기 한 달 내지는 2달 걸리는 배우님들은 조금 배가 불렀다고 생각을 하죠. 저도 2주 안에는 봅니다. 적당히 배고프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배부르지 않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화는 2시간인데 시나리오를 1시간 반 만에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속독을 했나? 딜레이션이 안 맞았던 네, 안 거예요. 뭔가 시간이랑 안 맞게 빨리 읽으셨다. 그럴 수도 네. 있겠다. 저는 사실 장선을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던 점은 배우들의 앙상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한 공간 한 앵글 안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연기적 앙상블은 저는 근래 몇 년 동안 봤던 영화 중에 최고였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한 톱니를 맡아준 강태우 배우에게도 진심으로 멋있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뭉클하네요. 예, 좀 더 뭉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끼리 이제 여담은 이 정도로 한번 해보고 끝난 건 아니고요.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관객분들이랑 질문을 주고받는 와중에 또 뭐 저희가 또 할 말이 있으면 또 저희 할 말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오늘 팬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았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요. 예, 저기 여기 장성 감독님, 오정민 감독님과 배우 역을 맡은 강태우 배우님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영화 보시고 어떤 궁금증이나 이것만큼은 이 GV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다라고 하신 분들 어디 한번 예 여기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두 분. 오늘까지 6번째 GV를 계속 참석하고 있는데요. 영화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괜찮아. 조금만 더 잘 안 들려서요. 오늘까지 예. 6번째 GV를 계속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 감독님 영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랑2를 능가하는 작품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듣고 싶은 질문은 제가 어제 저제고도라는 영화의 관객과에 들어가 다녀왔는데 거기에 여기 영화랑 관련 있는 한 분이 오셨었거든요. 이진근 촬영 감독님께서 오셔가지고 참석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촬영 감독을 맡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얘기하셨던 배우들 간의 앙상블이랑 이 배경과 인물 간의 조화 그게 잘 담겨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데 촬영하시면서 좀 신경 쓰신 촬영 감독님이 얘기하면서 좀 신경 쓰신 그런 씬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이진근 촬영 감독님께서 자리를 하셨습니다.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인사 한번 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감독님. 촬영 감독님 저와의 대화에서 어떤 걸 중점으로 촬영에 임하실까요? 앉아서. 우리 촬영 감독님이 이제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예, 대신 이제 우리 오정민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촬영 감독님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추상적인 말인데 카메라가 마치 계절의 온도에 반응하듯 움직인다.
그런 대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여름에는 카메라의 샷 분할도 많고 그리고 인물들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임도 많고 하지만 가을이 되면서 기온이 내려갈수록 카메라의 속도도 점점 느려지고 전국의 겨울에 가서는 다 픽스의 이미지로 간다. 그리고 이제 컨트라스트도 더 강해지고 그리고 좀 더 어두워지고 되게 메마른 질감 그리고 채도도 명도도 낮아지는 그런 설정들을 크게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이런 고민들이 담긴 게 너무 저는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화를 질문자님께서도 굉장히 영화를 관심 있어 하시고 디테일하게 보시고 영화 보는 재미를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분들과 함께 지도를 하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아까 좀 있었는데 네.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얼마 전 추석이 있었다 보니 더 몰입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전 이제 두부라는 요소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전 이제 두부를 어쩌면 갈등의 요소 혹은 3대 가족을 상징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드실 때 생각하셨던 두부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을 영속시키는 어떤 생산수단이 하나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군들을 고민을 하다가 두부를 떠올리게 된 건 그 두부가 굉장히 저는 아시아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만의. 그리고 콩의 주 생산지가 또 한반도이기도 하거니와 두부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고됩니다. 그것을 불리고 끓이고 갈고 그 다음에 간수를 쳐서 비지를 걷어내고 아주 소량의 두부가 남기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게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것들이 가족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고소하고 아주 향긋한 두부는 너무나 쉽게 부서지고 또 변해버렸을 때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거든요. 그게 또 우리네 가족 같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멋진 질문과 멋진 답변이네요. 첨언을 하자면 우리 감독님은 두부상이십니다. 거야죠? 부모님이 두부공장을 하셔서 제가 대구의 두부 왕자라고. 실제로. 네, 아버지가 마약왕은 아니고 두부왕. 제가 이렇게 농담하면서 그래서 복잡한 이 연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부가 가지는 의미가 정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가족에 대한 의미, 두부와의 연관성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주실 분, 또 세 분 한번. 근데 아까 같이 드셨죠? 한번 질문 들어볼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일단 저도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항상 장송이 큰일 때, 처음에 제사, 그다음에 장례식, 집이 불났을 때 항상 늦게 오는 면이 있는데 그거를 의도하신 게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하나 더 질문을 2가지 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장례식 처음에 장면 나왔을 때 자음이 빠져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것도 의도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례식장에 이제 그 자음들이 빠져 있던 거는 원래 그 장례식장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위에 덧방으로 새로 이렇게 붙여놨던 거죠. 글씨를. 근데 전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미술팀한테 떼달라 그랬더니 글자가 비어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거 더 하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미술팀 입장에서는 너무 일도 아닌데 저는 장례식장이 집안의 어떤 정성과는 아주 다른 되게 차림새가 그러니까 되게 후줄근하고 그리고 느닷없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되게 준비가 안 된 무언가처럼 보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본의 아니게 시옷 비읍이어서 욕하는 거냐 약간 이런 아이디 그거는 저의 뜻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성진이 늦게 등장한다는 것은 어쨌거나 서울에 있는 성진이 대구에 방문을 하면서 계절이 시작하거든요. 그런 형식적인 의미에서 시작된 연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나요? 저도 궁금했어요, 사실 왜 떨어져 있을까? 하필이면 시급 비율이. 시읍 비읍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자 여기쯤에 계셨어요. 네. 이렇게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괜찮으시죠?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3개가 있는데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 고민할 시간 드릴까요? 세 아니, 가지 아니요, 뭘 하나 괜찮아요. 버려야 될지. 괜찮아요. 두 가지인데. 그 파리가 처음에 나왔는데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옷에 붙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제 마지막 쯤에 장례식장 갔다 왔을 때 있던 파리가 있었는데 혹시 의도하신 부분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고 또 맨 마지막에 제일 되게 긴 장면이었잖아요. 그걸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초반에 그 가족들에게 파리를 날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파리협회 전문가분을 모셔가지고 그 파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조사를 했다면 말이 안 되겠죠? 네, 저 윤수진 감독님의 그 초반에는 시골이다 보니까 진짜 벌레가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한 9월 가까이 돼서 더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제작팀이랑 미술팀이랑 다 파리 잡으려고 고생했던 기억이 남는데 그 틈을 또 파고들고 나왔던 친구들이고 이상하게 가을 그 밥상에는 파리를 부르려고 해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실제 파리들도 있지만 또 CG로 더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엔딩은 그 긴 시간을 지켜보면서 관객들이 영화를 복귀하고 음미하고 그래서 영화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그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자신의 가족을 조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마지막 질문은 뭐였나요? 불이 났다는 소재를 왜 선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건 제가 드리는 걸로 해서. 네, 불. 뭔가 제가 영화를 말로 설명하게 될까봐 좀 너무 걱정되는데 어쨌거나 이 영화에서는 지속적으로 불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전 이걸 만들 때 윗세대에게 제사를 지낸다라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은 점점 커지는데 그 맥락은 장면마다 다 다른 것 같아서 네, 불이라는 소재가 저한테는 중요했다는 것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드디어 순서가 왔네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뒤에 분들도 저희 시야에서는 지금 영상이기 때문에 빛이 좀 눈이 좀 잘 안 가게 되는데 혹시 있으면 소리 한번 쳐주십시오. 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네. 그 작년에 영화제들 할 때부터 궁금했던 작품인데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제가 이제 영화처럼 경상도의 집성촌 이런 시골에서 약간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서울로 유학 보내진 손자 입장이어서 또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특히나 좀 되게 그런 시골집 고증 이런 거에 좀 감탄하면서 초반에 보다가 이게 생각보다 현실에 있는 많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댁들보다 약간 뼈대가 있는 집안인가? 그렇게 연출을 하셨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영화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이제 본인의 집안이 어떻게 전쟁통에 또 유지가 되게 되었는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영화 내용 흐름상으로나 조금 그런 뼈대라고 하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연출하려고 더 하신 의도가 어떤 생각에서였는지 궁금해요. 네, 집안을 설정할 때 제 생각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여성학자 정희진 선생님이랑 토크를 하면서 선생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집안이 굉장히 뼈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산적에 맞살을 쓰는 거 보니 그렇게 좁고 있는 집안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진짜 되게 책에 있는 집안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할아버지가 모시는 묘가 가묘잖아요. 안에 비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이 집안이 얼마나 집안이 가지려고 하는 유지시키려고 하는 가부장제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에 대해서 전출자로서는 좀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편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저는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영화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어떤 남성 위주의 가족 관계들이 많이 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것들도 다 허상이었다. 크게 무질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말씀으로 저는 막 들려서 지금 답변 너무 좋았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 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악! 예, 저기. 자, 그리고 저 뒤에 말고도 또 다음 질문하실 분들 슬쩍 한번. 예, 여기도 악 한 번 나오셨고 저기도 악 한 번. 두 분 더 한 번. 예, 저기 세 분까지. 예, 세 분까지 제가 뛰어보겠습니다. 한 분, 그리고 두 분. 마이크 받으셨나요? 네, 그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가족 구성원이 너무 비슷하고 최근에 비슷한 일을 겪어서 그 상황이나 대사들이 너무 현실적이고 정말 저희 집의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랑 똑같길래 혹시 처음부터 대사가 그렇게 쓰여진 건지 아니면 배우분들이 이걸 좀 더 풍성하게 디테일을 살리신 건지가 궁금했고, 두 번째는 고모가 가족 구성원 중에서 처음에는 좀 눈길이 덜 갔었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마음이 되게 강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고모가 이제 승우 배우님께서 가셨을 때 가시는 모습을 보는 표정이 완전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일부러 고모의 표정을 안 보이게 하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예, 질문을 줄여보자면 이제 배우들이 종종 리딩을 하거나 현장에서 배우들의 애드립 혹은 이제 연기를 하면서 조금 더 첨언되는 대사들이 있어서 그럴 때 종종 조금 풍요로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여쭤본 것 같아요. 원래 대본상에 그런 디테일적인 대사들이 다 적혀 있었는지, 혹은 촬영에서 리허설 도중 혹은 리딩 도중에 이 장면이 풍요로워질 수 있었던 건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포장하기보다 냉정하게 태호 배우님이 어땠는지. 저는 시나리오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지금 반출을 해보니까 그렇게 배우들의 애드립이 엄청나게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아시겠지만 여기 그 TK와 PK 배우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TK 출신으로서 TK의 사투리를 좀 전달하고자 대본 전체 녹음을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여성 배우분들은 또 여성 배우 버전으로 한 적이 있는데 미묘하게 조금씩 다른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합쳐지면서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직접 참여한 배우 입장으로서. 네, 그래서 녹음했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 우상전 선생님은 경상도 분이 아니셔서 이제 태우 배우랑 이제 오만석 선배께서 해주셨고, 손수 선생님께서는 눈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대본을 보기가 좀 힘들어하셔서 안민영 선배랑 차미경 선배님이 좀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애드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허용도가 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 작업은 10명의 배우가 다 같이 양상불이 중요한데 배우 입장에서는 한마디 늦은 거지만 전체 입장에서는 10마디가 늦은 거잖아요. 그러면 시나리오 리듬이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장손에 출연한 배우분들은 그런 욕심은 없으셨던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앙상블에 대한 지점을 신경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동선을 짜서 말씀드리면 그것을 되게 진실되게 배우분들이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뭔가 부족한 부분은 배우분들이 채워주시고
그렇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일대로 그 인터넷에서 리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부조금 세는 장면이 애드립이 하나도 없는 장면이거든요. 애드립이 없어야 그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연극하시는 것처럼 전날 밤까지도 그 숙소에 모여서 똑같이 하셨었죠. 네. 시나리오 쓴 거를 배우분들이 움직여 보니까 조금 둔한 부분은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전날에 연습을 다 했으니까 촬영 때 수월하게 하겠거나 했는데 5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 장면 하나 찍는데. 저는 그 장면 저도 굉장히 인상 깊은데 지금 애드립이 없었다라는 답변에 관객분들의 많은 분들께서 지금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감정을 느낀 거겠죠, 저랑.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건 애드립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느껴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디테일한 감독님의 연출도 그리고 그걸 수행해낸 배우들의 능력도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마지막에 병원 씬에서 부모의 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의도적인 연출이었는지. 그 해숙이라는 인물의 시면은 우리가 감히 헤아리지 못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얼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쪽에는 빛이 들어오고 한쪽에는 어둠이 있고 좀 컨트라스트가 강한 장면으로 구현하고 싶다. 얼굴을 익을 듯 말 듯 하는 고민들, 그리고 그거를 조명 감독님이랑 차명 감독님께서 잘 구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찍을 때가 제가 아마 가장 예민했던 것 같은데, 비가 와가지고 해가 안 뜨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 또 해가 또 떠져서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답변이 되었을까요? 자, 아까 손 들어주셨던 분은 저 앞쪽에 지금 손 들고 계시거든요. 마이크가 전달되는 동안 또 궁금한 점, 식사하셨어요 근데? 저녁 드시고 오셨나요? 네. 뭐 드셨어요? 네? 아몬드 크림치즈. 크림치즈 드셨다고요? 치즈가 밥이 되나요? 마이크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강태우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역할은 굉장히 이 가족에게 충실한 사위이고, 그 공장에서도 되게 묵묵히 돌쇠처럼 일하는 약간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미화는 사실 이 공장이 성진이 물려받을 게 아니라 내가 물려받아야 된다는 그 속내를 굉장히 좀 드러내잖아요. 그랬을 때 연기를 하시면서 속마음을 어떻게 갖고 연기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올해 가장 묵직한 데뷔작에서 가장 묵직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니는데, 묵직을 맡고 계시죠. 네, 묵직을 맡고 계시죠. 그 두부공장의 이 아마 N차 관람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말하는 사람이 보이다가 나중에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보인다라는 리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다른 배우분들도 엄청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연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레임 밖에 있더라도 프레임 안에 있더라도 언제 자기가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올지를 예상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자 사진에는 두부공장 물려받아야죠 약간 이러면서 야심찬 캐릭터로 이렇게 저를 포장을 잘 해주셨는데, 아마 마음은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사 얘기들을 나눴을 때 거기서 두부공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미화를 알게 돼서 결혼까지 가게 된 또 다른 아들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언젠간 제가 꼭 물려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진과의 관계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막역하게 지냈던 매형과 그런 사이가 아니라 형동생, 친형, 친동생 같은 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 강태우 배우님이 그 캐릭터처럼 본의 아니게 그 선배님들 많은 선배님들 중에 어떤 막내다 보니 되게 이렇게 같이 놀러도 다니고 되게 챙겨주고 실제 사위처럼 그렇게 많이 저는 선배님들이 태우야라고 안 하시고 박서방이라고 하시고 가면은 사우 왔나 약간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도 거기 가면은 약간 매일 추석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4명부의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휴차가 되면은 촬영하시는 분들은 또 촬영하시러 가시더라도 저희는 뭐 근처에 황매산, 뭐 해인사, 꽃놀이 이런 걸 다 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숙소 들어오시면 감독님 저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그랬던 게 또 생각나고 진짜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되게 집요하고 예민한 사람이라 많이 테이크를 가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말이 많아서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강태우 배우한테는 연기에 대한 어떤 디렉션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너무 제가 어떤 영화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항상 그러니까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인물이기에 더 돋보이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캐릭터로 이 영화에 임하고 어떤 거리에서 위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제 시선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서 촬영 끝나고도 배우님은 진짜 똑똑하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박수 주시죠. 쉽게 시원하게 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배우의 입장으로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역할이 좀 작고 이 영화의 기능적인 부분이 좀 스스로가 작게 느껴진다 하면 약간 좀 돋보이려고 조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사실 배우들 욕심상 그런 현장들은 나중에 방송에서 편집될지언정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참 좋았던 느낌은 각자가 모두의 톱니를 저마다 짊어지고 있고 그 톱니가 크기는 상관없이 다 잘 맞물려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시계가 하나가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강태우 배우를 보면서 굉장히 묵묵하다. 강태우 배우가 맡은 재호라는 역할은 굉장히 묵묵하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은 이 영화에서 살아있구나를 느꼈던 게 그 성진과 쪼그려 앉아서 담배 피는 씬이 있어요, 몰래. 그때 뭔가 이 재호, 성진, 그리고 성진이 이 가족 안에서 누굴 가장 편애하고 있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짧은 한 씬에 그 둘의 관계성과 성격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묵묵하게 연기를 해주는 강태우 배우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과찬이세요. 예, 과찬입니다. 예. 이거 감사합니다. 칭찬 감옥의 앞뒤로. 그래서 시사회 끝나고 어쨌든 배우도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를 화상을 입고 사타구니 클로저 사타구니 단독, 네. 사타구니 단독이라고 하는데 그날은 태호 배우님이 주인공이었어요. 네, 사단이 났네요. 네, 사단 찍고 이제 사단을 찍고 환복을 꽃무늬 네. 목베가지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감독님의 주문도 있었긴 하지만 그 풀샷에서 잠깐 이 꼬인 바지를 빼는 그 제스처가 있었는데 그거를 또 다른 감독님들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태우 씨 나 그거 너무 좋았어요. 그 욕심 내신 거 맞죠? 얘들 사람 다들 이렇게 좀 작은 욕심도 봐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럼요. 그런 걸 또 이제 디테일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또 거장이 되실 겁니다. 거장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질문자, 잠시만요. 제가 아까 순서가 있었어가지고. 예, 저기 모자 쓰신 분 한번 마이크 전달 드려볼까요? 그 다음에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영화에서 주인공 성진만큼이나 할아버지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좀 꼬장꼬장한 할아버지 같다라는 느낌이었다가 점점 그 영화가 진행이 될수록 정말 입체적이고
뭐 어떨 때는 정말 그 집안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냥 관찰자처럼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느낌이 들기도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결국 그 갈등의 모든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신 분인데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가족 안에서 할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찍으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어떤 윗세대를 대하는 저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 세대 일정 강점기 세대라고 굳이 규정을 한다면 전 역사적으로 이런 세대가 있었나 싶을 만큼 흥미롭다고 해도 되나?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신들이 태어나셨을 때는 봉건 국가였죠. 왕이 있었고 식민지였고 그러니까 조국 해방을 겪었는데 또 전쟁을 겪고 그리고 독재를 겪고 민주화를 겪고 신자유주의를 겪고 그 서구의 300년의 세월을 그 당신 인생의 한 50년도 채 안 되는 인생을 그렇게 휩쓸려가 살아간 세대가 진짜 자기 자신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윗세대 분들, 아버지 세대를 포함한 그 윗세대 분들에 대한 제 생각, 태도들을 이 영화에 녹여보고 싶다. 그런 게 사실 이 영화의 가장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타자화되어 있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이 영화의 코어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네. 저도 듣다 보니까 몰입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런 그 조부모님들의 세대는 참 지금 상상해 보니 참 그 말이 와닿았어요.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 저희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 주시기로 했던 분, 어제 쓰셨던. 네, 영화에 굉장히 많은 가족 쌍들이 나오잖아요. 한 평균적으로 5쌍 정도 나오는데 실제 부부인 배우님도 캐스팅이 된 게 맞죠. 근데 감독님께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실제 부부인 배우분들을 캐스팅했을 때 실제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장점은 한 차를 타고 오셔서 진행비가 적게 든다는 거. 네. 그리고 매니저님이 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벤츠 매니저님 차를 타고 오시죠. 네. 그래서 진행비가 조금 적게 들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사실 그 서현철 선배님이랑 정재현 선배님 두 분을 캐스팅한 이유는 전적으로 정재현 선배님 때문이었어요. 제가 아는 가장 서울말을 쓰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출신이지만 대구 사투리가 하나도 없는 서울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서 정재현 선배님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본의 아닌 게 이제 그 선배님의 뭐 장면들을 찾아보다 보니 서현철 선배님의 이미지가 또 너무 본의 아니게 너무 좋아서 사실 부담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부탁드렸는데 솔직히 말하면 부부로서 대화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없으셨고 서현철 선배님께서 두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고민을 하실 때 제가 두부를 많이 드리겠다라고 이제 유혹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댓글에 실제 부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사실. 지금 알았어요. 부부인걸요? 예, 지금 알았어요. 선배님. 예. 뭐 지금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사랑하시는 사연입니다. 그렇죠. 부부는 또 사랑해야죠. 네,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다음 질문 질문해 주시겠어요? 손 한번 다시 들어주실래요? 네. 다음에 또 한번 알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승호 배우가 마츠모토 준을 닮았다라는 얘기도 많고 되게 일본 배우 혹은 대만 배우를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성호 배우를 캐스팅한 거는 처음에 너무 잘생겨서 좀 걱정을 했지만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을 알 수 없는, 속을 읽을 수 없는 그 불투명함, 그래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으면 좋겠다, 의문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이 컸기 때문에 강성호 배우와 함께 했고요. 그리고 그 배우는 그 자신이 뭔가 돋보인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족이라는 세계를 받아들였을 때 진실된 반응을 할 수 있을까, 배우로서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꼭 전하고 싶고요. 할아버지가 묘에 배변을 한다는 행위, 배변이란 건 어쩌면 인간이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죽음의 징후이기도 하고, 배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그게 저는 꼭 그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네. 다소 무례하지 않나라는 말들도 있지만 저는 꼭 그 공간이 배변의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뭐 의도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굉장히 할아버지가 지키고 싶은 공간이었잖아요. 그 공간에서만큼은 할아버지가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또 지켜주고 있는 손자, 가장 사랑하는 손자라고 저는 그 씬이 좀 느껴졌었어요. 첨언을 하자. 또 다음 질문이 계셨죠?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넘겨봐도 될까요? 미안해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처음에 경표 배우님이 이 영화를 보셨을 때 영화다운 영화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 영화다운 영화를 찍을 때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어떤 요소를 넣는 것보다 덜어내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덜어내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 영화를 만드는 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면서도 좀 더 약간 감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장면인데도 절제한 듯한,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를 말릴 때 멀리 떨어져서 찍었다든지, 아니면은 아버지와 성진의 관계나 뭐 고모부의 죽음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묘사를 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좀 절제하고 덜어냈구나라는 감상이 있었어서, 혹시 그런 덜어내는 작업을 하셨을 때 분량이 이게 2시간 가량이기도 하고 그래서 넣고 싶은 내용이 있었지만 그런 작업을 통해서 제약 아닌 제약 때문에 덜어낸 장면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 이 영화가 아주 많은 세대, 성별, 이 모든 사람들을 담고 있지만 다 보고 났을 때는 부담스럽지 않고 불필요한 장면이 하나도 없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영화는 한 거의 대부분이 쓰였고 딱 2씬이 빠졌거든요. 딱 2씬이 빠졌는데, 그 사실은 아버지를 제압하고 난 뒤에 아버지가 혼잣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성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누워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촬영을 마쳤는데 굳이 보여주지 않고 그 뒤의 내용은 관객들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장면만큼은 필요했던 장면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었던 장면이구나. 그러면 나는 그걸 찍으면서 확인을 했고 그 장면은 굳이 관객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장면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셔야겠어요? 다음에? 다음 GV 때 기회가 된다면. 영화 학도신가 봐요? 영화 공부하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질문 있으셨던 분? 네, 여기 모녀분이신가요? 자매예요. 아, 자매예요? 굉장히 큰 신뢰를 하신 것 같아요. 다 안 보여서 그래요. 제가 빛이 세서 잘 안 보여요. 아시겠지만 변명을 하자면 네. 죄송합니다. 네, 보여요. 사실 저도 지금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관객분들이. 네. 자매라고. 자매고요. 예. 아 제가 아까 자매세요라고 했잖아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좀 영화가 일단 영상미도 너무 아름다운데
한국에 계절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계절을 다 담을 수도 있었는데 봄이 빠져 있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궁금해져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늘봄이 아빠가 여기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봄은 찍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 계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새 어떤 막이 있고 그 뒤에는 찍지 않는다라는 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면, 가족이 봄이 온다면 감히 일개 영화 감독인 제가 말할 게 아니라 관객분들께서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건 이제 각자의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라서, 제가 가족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뭐 가부장제는 타파해야 된다, 뭐 이런 모두가 아는 얘기들을 할 게 아니라 영화를 보시고 관객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답을 찾아 나가주시면 그거 나름대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1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 맨 끝에 계신 분, 저한테 이렇게 손 흔드셨던 분 있잖아요. 네. 마이크 좀 죄송해요. 오늘 계단을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네요. 죄송해요. 내일까지 운동 안 하셔도 되겠어요. 약간 남철 낭섬랑 뭐 이런 또 만남 듀오를 오신 거죠. 안녕하세요 감독님. 영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 앞에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새 계절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오는 거는 새로운 새싹이 나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열린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늘봄이가 태어나고 엔딩에서 할아버님이 산소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 할아버지의 세대는 가고 이제 그 성진이나 아버지의 세대가 오면서 무언가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하셨을 때 늘봄이의 탄생과 그리고 이제 엔딩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으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제 딸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딸이라고 인지해 주시네요.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름이 늘봄이라서 또 그 늘봄이가 진주에 사는데 얼마 전에 진주 시사회에 갔다가 늘봄이를 2년 만에 만났죠? 저는 처음 봤죠. 맞습니다. 강태호 배우는 본인의 딸을 처음 본 경우인데, 그래서 저를 못 알아보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저를 보고 울더라고요. 막 그래서 내가 네 아빠다. I'm your father. 근데 훨씬 승호 배우랑은 같이 촬영을 했었으니까 물론 기억나진 않겠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친근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걸어 다니더라고요. 장성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의 흐름이 진짜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하고 놀랐는데, 다시 질문으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아버님이 저를 닮으셨더라고요. 그죠? 네. 몽골 쪽에서 같이. 네. 늘봄이의 이름을 치면 아마 사진이 검색될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아버님이랑 강태호 배우가 닮아서 그게 재밌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의 엔딩에 대해서는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영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하는 얘기에 자신의 정답을 말하는 영화, 아니면 자기가 던지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객들이 영화를 보시고 각자의 답을 찾아 나가셔야 되는 영화라고 제가 자꾸 발뺌하는 게 아니라, 가족은 이러해야 한다, 혹은 뭐 가부장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선전 문구, 프로파간다의 측면은 영화가 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말을,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거면 그냥 1,000원짜리 대자보 사서 글로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더 다단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부분을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측면이었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어떠해야 된다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을 찾아 나가는 게 또 인생 아닌가? 또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웃긴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답을 찾아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저희 많은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또 시간 관계상 5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분까지만 더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요.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빠르게 손 들어주셨는데 멋진 남성분. 예, 감독님 일단 영화 잘 봤습니다. 기억에 남는 씬만 따지면 저는 아무래도 앙상블인 것 같은데 캡처하는 순간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 가족들이 일렬로 지나가는 순간들이 한 3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하러 갈 때,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절에서 내려올 때 이래서 혹시 그 씬을 찍을 때 그 일렬로 지나가는 걸 어떤 의도에서 찍으셨는지 아니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의도나 아니면은 그거 찍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 영화를 찍을 때 저는 뒷모습과 롱샷을 되게 잘 찍고 싶다라는 연출자로 개인적인 목표가 있었는데요. 각 장면마다의 태도는 의미나 제 태도는 다 다른 것 같은데 여름의 그 장면을 한번 말씀드리면 영화적으로 꼭 필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을이 왜 동시에 제사를 지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어서 다 뒤에 마을 분들을 섭외해서 낮부터 이제 조명팀이 조명을 설치하고 그리고 주민들이랑 연출부 제작부가 다 동선 리허설을 하고 그리고 가족분들 다 모셔서 계속 제가 걷게 시키는데 거기가 매지가워잖아요. 매지가워는 촬영 시간이 사실 15분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리허설을 계속 거치는데 카메라랑 감독은 한 100m 떨어져 있지 손수 선생님은 왜 계속 걸으라 하냐, 야 누구야 차 시동 걸어라 이제 가자 이러시면 아 선생님 안 됩니다 하고 차키 뺏으라고 막 실링하고 농담 삼아 했는데 그 배우분들한테 많이 걷게 시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결국 건강에 엄청 도움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상전 선생님께서는 그 승필 역할 우상전 선생님께서는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10km씩 뛰시는 아주 건강한 분이세요. 그래서 혹여나 뭐 노인 학대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보다 건강하세요. 예, 오늘 참 제가 같이 참여하면서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영화 시장이 굉장히 단조로워지고 있다라고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게 극장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는 또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그리고 극장 먼 걸음 해주시면서 좋은 영화 같이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셔야 될 분들도 서둘러 나가셔야 할 것 같고 중간에 안 가셨던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예, 저희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손 TV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인사를 예, 인사해 주시죠. 네네. 그 늦은 밤까지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사실 이렇게 관객 여러분 만나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몰랐던 걸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파도 미담밖에 없는 저의 가장 친한 경표 씨가 이렇게 진행을 도와주셔서 하지 마세요. 하면 또 미담 아닌 거 나옵니다. 지금만 보세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또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소문, 좋은 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고금표 배우님께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장손이란 영화가 개봉관이 60개로 시작해서 27개까지 떨어졌다가 관객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께서
조금 집 앞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할 테니까요. 관객분들도 멀리 오신 분들은 집 앞에 극장에 전화해 주셔서 왜 안 열어주냐 한번 항의 한번 해주시면 너무 그거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항의 전화 많이 해주세요. 극장 좀 열어달라고. 보고 싶은데 극장을 안 열어주면 어떡합니까? 네, 여러분들의 힘이 간절할 때입니다. 네, 저는 좋은 열심히 만든 영화 많이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또 저희 투자자분들 손실 끼치면 안 되니까요. 5만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고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영화는 관객분들이 완성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 혹은 글들 남겨주시면 저희 또 배급팀 그리고 홍보팀 되게 열심히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들 저희 항상 파악하고 있으니까 네, 계속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